다우지수는 내리고 나스닥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미국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영향을 받은 이유는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 자,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1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기록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두고서 이제 이 대유행에 대한 어떤 부담감, 경제 봉쇄에 따른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에서 매물을 좀 초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나스닥은 또 올라갔는데요. 자,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분할 부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 반대한 배경에는 너무 그 개인 주주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뭐 등등 이야기가 많은데, 자, 이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분할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하고 나선 배경, 그다음에 어떤 의도인지, 또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따서 그 부분에 대한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남기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단한 어떤 지표상의 어떤 내용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였더라고요. 근데 이 남기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미들이 분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코스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지, 또 이러한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는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자, 사실 이제 이번 주 시점부터는 월 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도 조금 나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위기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대선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쪽 불안감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야 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즉 좋은 분위기가 나와줘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제 특정 변수 몇 가지에 의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다우지수와 나스닥입니다.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요, 다우지수는 이제 보합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그냥 마감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 출발한 이후에 마감까지 쭉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서로 이렇게 그 온도 차이가 다른 이유는요, 다우지수는 경제 회복, 경기 전망, 뭐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큰 덩어리에 대한 문제들이 다우지수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기업들의 실적, 뭐 경기에 대한 어떤 그 타겟팅화된 그런 포인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가 내리고 나스닥이 올라갔다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으나 경기 전망은 어두워졌다, 불확실성은 커졌다,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일단 다우지수를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다시 재유행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을 좀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의 어떤 불확실성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의 어떤 결과가 아직까지도 불안정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와의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도 결과치를 확정짓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이제는 코로나 확산세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제 뭐 겨울철 대유행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뭐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추워지면 다시 활발해진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은 그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신규 환자가 사상 최고치로 늘어났다. 지금 최근 7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1000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적 확진자 수도 900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뭐 이제 사상 최고치의 어떤 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한 어떤 소식들은 일부 지역에서 의료 시설의 부족 현상,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 봉쇄의 어떤 대대적인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이미 예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제 봉쇄가 들어가서 이쪽에서 뭔가 그 압박을 세게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지금 경기가 조금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다시 죽여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내용들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이렇게 그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한 재유행에 따른 그런 부담감들이 분명히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프랑스, 뭐 독일 등등 지금 봉쇄 조치가 다시 진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감들을 통해서 부담감들이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 좀 보게 되면요. 마스크 착용률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잘 안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스크만 잘 쓰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완화가 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안타깝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국가 통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시민들 인식도 어느 정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치료제나 치료제는 이미 뭐 나와 있는 상태지만은 치료제라든지 또는 백신에 대한 개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위력이 약해질 것이고요. 대대적인 봉쇄로 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주고는 있겠습니다만 점차 그 위력은 약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거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입니다. 여전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명확하게 승자가 가려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우편 투표가 있잖아요.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다. 대선에 대한 어떤 투표가 진행되고 나서도 여기에서 이제 승자를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대선이 11월 3일이지만 우편 투표가 끝나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는 더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경합주로 되어 있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우편 투표 개표 시한 연장을 불가한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사실 이제 선거 당일까지만 우편 개표 날짜로 이제 최종 판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들 때문에 트럼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법원에서 그 우편 투표 시한 연장을 불가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우편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더 앞설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는 것이 딱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투표하고 싶은 사람도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별의별 게 다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부양책에 대한 협상 타결은 여전히 없다. 대선 전 타결 가능성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다음 달 9일까지 상원을 휴원한다라고 공화당 대표가 말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네, 경기 부양책은 대선 이후에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뭐 이 정도 변수들은 늘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실 건 없겠고요. 기업들 실적은 좀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럴까 3M이죠. 3M. 이 제조업 중에서 이제 큰 대기업인 이제 3M은 시장의 예상보다도 양호한 실적 발표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가 매출이 급감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제 실적의 어떤 경기 호조의 전망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캐터필러의 매출로 많이들 기준을 삼았었는데 이것이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자극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 발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본다라면 기업들 실적은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온 배경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구재 주문은 일단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면에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는 조금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그냥 경제 지표도 그냥 그래요. 뭐 그렇게 나쁘다거나 뭐 좋아졌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 네, 그냥 그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디로든 움직이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막 확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껄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나빠질 것이다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인 거죠. 그래서 조금 시장을 관망해 보자 이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망세 속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다 정도로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 자, LG화학에 대한 배터리 분할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공시한 내용에 따라서 LG화학의 지분 구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10% 네,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개인 및 기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22%, 그 다음에 LG에서 30%, 그 다음에 외국인이 37.0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회사 분할 안건을 이제 30일날 이제 승인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LG화학이. 그러면은 이제 30일이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요때 이제 이야기 결정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승인이 되느냐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그 중에서 이제 발행 주식 청수의 3분의 1 이상 이렇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대부분의 어떤 주주들 대부분 주주라고 해봤자 뭐 개인들은 반대하는 나선다 하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LG 쪽에 그런 분할 결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나서는 거 되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자문사 쪽에서도 다 뭐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민연금이 네 갑자기 반대를 꽝 하고 내보냈다 이 얘기죠. 사실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부분에 반한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매도가 아니라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한 내용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금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 아니냐 뭐 이런 네 분석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국민연금도 주주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분할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쉽게 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물론 그 LG화학의 분할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뭐 회사가 이제 앞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는 어차피 뭐 100% 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나쁘지 않다. 뭐 기업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분할이 되고 나서 뭐 유상증자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지분 관계에서 멀어지는 즉 배터리 사업 부분을 보고서 투자한 주주가 거의 대부분인데 배터리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지분율이 약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개인 주주 입장이나 또는 그 배터리 쪽을 보고서 투자한 입장에서는 굉장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네, 잘한 짓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입장은 일단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이 부분은 뭐 정부의 어떤 입장, 정치적인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국민연금은 일단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이번 30일에 이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국민연금조차도 찬성을 했다고 한다라면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냥 LG화학의 분사가 확실시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의 반대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이 주주총회를 통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남기락, 현실화된 남기락. 네.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따가지고 남기락, 그것 때문에 하락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코스닥만 폭락한 이유는 국내 고유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대주주 이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차피 국정감사가 있긴 있지만 그거 기다리지 마. 뭐 하려고 기다려. 어차피 쓸데없는 소리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어차피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 일찍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12월 말이 이제 기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내년 4월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 부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대주주의 요건에 대해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년 3월까지로 봐야 되겠죠. 3월 말까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이번에 주가 하락하는 것이 그 영향은 아니다. 매도가 나오는 것이 그 영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왜 그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냥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들 이 내용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최근에 그냥 뭐 근거 없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 3월이 되게 되면 기간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조금 이게 의심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내년 3월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공매도가 이제 더 이상 금지되는 부분들은 열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 연장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매도가 해제가 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상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매도를 뭐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든 간에 공매도를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전에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개인들이 짱짱하게 잡고 있으면 얘네들이 쓸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주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도 조금 해보기도 하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뭐 살짝 여기 지금 기사 말미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연말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되갚기 위한 환매수, 쇼커버링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하방으로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죠. 네. 꼭 굳이 환매수, 쇼커버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글쎄,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의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그래도 많이 안 빠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코스닥만 많이 빠진 이유는 당연하게 또 이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변동성을 겪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투매는요, 어쨌든 금방 지나가는 거죠. 네. 매도가 한번 출렁거려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출렁했다라고 하면 또 한번 멈칫했다가 반등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제한적인 부분들, 일단은 사실 뭐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긴 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에다 올라온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온 부분이 별로 없다라면 내릴 것도 별로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처럼 그냥 무차별적으로 신고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포인트고요. 환율도 지금 원화 강세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일단은 주도주가 바뀌는 모습은 나타나게 되겠지만 시장의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수급이 가져가고 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의 주도주 패턴들을 읽어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고 대선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증가가 되면서 다우지수가 하락했다. 뭐 늘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참읍시다. 이거 지겨운 이야기, 빨리 끝나버리면 뭔가 새로운 전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월말 시즌이고 주가가 좀 좋은 이야기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을 반대하고 나섰다. 물론 이제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연금의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정의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입장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국민연금은 LG화학의 분할에 반대를 했다. 라고 해서 이제 10월 30일 날 LG화학의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주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드렸고요. 남기락,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그 대주주 요건 강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것들, 개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고요. 외국인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정부의 음모가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의 전환, 그 다음에 수급 주체의 바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관련 종목들로 잘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라는 것은 숨겨진 심리적 현상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게임이다. 주식, 선물, 옵션은 도박의 매력을 높여주는 데다 지적이고 세련돼 보이기까지도 한다. 시장 곳곳에는 안전망 없이 자기 파괴를 할 수 있는 위험이 널려있다. 매매는 가장 위험한 인간의 행동이며 전쟁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흥분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매매를 중단하라. 경쟁 공간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고 감정이 이입되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장의 변화 때문에 그냥 어제는 울고 오늘은 웃고 막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항상 평정심,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늘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